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문제 다 풀어보셨고요. 정답지 다 있으니까 정답 확인 아마 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문제가 공지 드린 대로 다 기출 지문들입니다. 거의 다 기출 문제고, 몇 문제 변형되거나 세 문제 몇 문제가 있고, 기출 문제 보셨어요. 네, 자, 이번 이제 1회 동영은 기출문제집 우리가 5, 6월 달에 열심히 봤던 것 안 보면 효과가 없지요. 반복을 해야지 점수가 나오니까 요 기출문제집을 한번 오늘 또 쭉 한번 반복해 주시고, 다음 주 2회차는 뭘 갖고 출제가 될까요? 예상 문제집. 그렇죠? 우리가 7, 8월 달에 힘들게 했던 그 예상 문제집에서 거의 90% 정도가 또 그대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복습하시면 이제 한 주 동안은 요것을 또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보시면 또 점수가 오늘 점수 이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3회차하고 4회차는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 추가해서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했던 내용들 5, 6월 달, 7, 8월 달 힘들게 했던 거 이거 안 보면 까먹거든요. 안 보면 까먹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 반복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공부는 하셨는데 점수가 왜 안 나옵니까? 이거 반복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점수가 왜 안 오느냐? 결국 반복이에요. 반복. 다시 말씀드려서 반복. 그래서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자꾸 반복 한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돼요. 5번. 5번 반복하면 단기 메모리에서 휙 날아가는 휘발성 있는 것이 5번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장기 메모리에 들어가 버려요. 그때는 한 주, 2주 지나서 다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때는 기억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2번 보고 안 보고 시험 보러 가시면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 그래요. 인간의 뇌라는 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 무지 많이 합니다. 저도 한 과목만 하는데도요, 한 2, 3주 있다가 보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통과. 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머리가 원래 그래요. 네. 자,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오늘요. 자, 일단은 요거 이제 오전에 요거 해설합니다. 오전에 동영 해설하고요. 오늘 오후 있죠. 오늘 오후에는 무엇을 하지요 하면 3시부터 할 텐데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예상 문제집에서 우리 경매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경매 부분에 문제를 좀 덜 푼 거 있어요. 그래서 경매 부분 요거 보충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집을 요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후에 그대로 요거 예상 문제집 보시면 되고, 안 가져오셨다 하더라도 요거 프린트로 제공이 됩니다. 혹시 프린트 받으셨나요? 혹시 지금? 아니요. 이거 프린트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집 요 책을 안 가져오셨다 하더라도 프린트가 나가니까요. 똑같이 프린트가 나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후 수업 경매 부분 보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시험에 나오는 숫자들 요거 정리하는 것도 이제 프린트거든요. 숫자 정리하고 또 암기 코드 재미삼아 보는 암기 코드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후 수업을 할 겁니다. 3시부터 한 6시 정도, 뭐 5시 반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요. 요거는 이제 강제성이 없어요. 요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니까 시간 되시면 보시면 되고, 나는 뭐 시간 안 된다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그냥 선택사항이니까. 근데 웬만하면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했던 거 또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오후 수업은 한 3주 정도 할 겁니다.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이렇게 한 3주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오후에는 프린트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예상 문제집을 빼고요. 말씀드리면 이제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 코드 재미로 보는 거 숫자, 주된 내용이 숫자 정리고요. 다음 주에는 오후에 그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포함이다, 제외다, 이런 거 있고, 용어입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포함이다, 제외다, 이상이다, 미만이다, 시군구, 시도, 관할, 용어하고 관할 할 겁니다. 그 다음 주는 뭐 할지 몰라요. 아마, 지문, 백지문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총정리하는 지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4주차는 오수비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습해야 됩니다. 복습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4주차는 동영만 해설하고 오전 수업으로 끝나요. 4주차.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이 아마 오늘 월요일이니까 4주차 월화수에 아마 다 종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목금토는 아마 추석이 중간에 끼어서 추석.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른 과목들이 종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는 아마 2주 전에 종강이 될 거고, 목금토 과목은 시험 보기 1주 전에 종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은 다 뭐 하신다? 복습. 요 복습, 반복, 복습 이렇게 하시면 시험장 가서 다 합격되는 점수 나오고도 남습니다. 오케이. 자, 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해설 갑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봅니다. 그리고 요 기본 확인하는 교재는 우리가 이제 요약집도 있고 2시간 땅 교재도 있지만 우리 했던 이론 총정리 있죠? 이론 총정리 요걸 주로 해서 이론 부분은 요걸로 가지고 확인하고 문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쭉 풀다가 혹시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하면 요걸 통해서 확인할 거니까 요것도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정리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보다 더 보기 좋고 잘 돼 있는 대한민국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오케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합니다. 혹시 100점 계세요? 100점? 이렇게 제가 참고하기 위해 100점 다 맞았다. 100점. 한 분. 오. 두 분. 오. 그다음에 예. 두 분이 지금 머리를 만졌다 하는 거. 예. 두 분이 머리를 만지셨네. 예. 자, 그럼 일단 풀게요. 자, 일단 풀이합니다. 자, 1번부터 봅니다. 1번은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 정의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100%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이제 해설지에는요, 참고 페이지가 다 붙어져 있어요. 그죠? 요약집으로 정리하시는 분은 8페이지 나오고요. 8페이지. 2시간 땅 교재로 정리하시는 분은 14페이지 나오고요. 이론 총정리 이것은 몇 페이지 나온다? 6페이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 총정리를 가지고 체크하시면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용어 정의 부분인데 이 용어 정의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1번 문제를 틀리셨다. 그럼 좀 곤란합니다. 이 용어 정의는요. 우리가 반복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용어 정의를 틀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틀렸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괜찮아요. 다음에 또 맞추시면 돼요. 자, 1번 갑니다. 용어로 옳은 것을 찾아라. 1번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X 자격을 취득한 자, 장롱면허 상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사무소 지금 현재 일을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직원으로 일을 하면 개념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어버리고 등록해서 사장님으로 일을 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용어 자체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그냥 장롱면허 상태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하셔야 되고, 자, 2번 개업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죠.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한 자. 자격증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등록을 했다 안 했다 그 문제죠. 부칙 개공은 개공 맞는데요. 복덕방 할아버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면 틀렸다 하셔야 돼요. 부칙 개공 개공이가 아니다 그 말이 돼버려요. 그렇죠? 오케이. 자, 3번 정답이죠.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합니다. 3번 정답. 자, 4번의 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이 돼 일반 서무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X죠. 중개 업무 수행이 안 되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5번의 소공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의 중개 업무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 업무 보조한다. 이 틀립니다. 그죠? 현장 안내 단순 업무 보조는 누구다? 중개 보조래. 그래서 소공인은 뭐다?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뭐한다? 보조하는 자. 계약서 직접 쓰거나 계약서 쓰는 것을 보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 업무 보조다 하면 X.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 오케이. 정답은 3번 정답. 자, 치사하다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드시면 안 돼요. 네, 치사하다 이런 생각 조금 드시면 아직도 여기 이 바닥이 적응이 안 된 거야, 아직도. 네, 그렇죠. 이제는 무조건 그냥 가야 돼. 기계적으로 무조건 딱 보고 공인중개사는 뭐다? 자격을 취득한 자. 네. 계곡은 뭐다? 등록을 한 자. 오케이. 업은 의뢰, 보수, 업, 보조는 단순 업무 보조자, 소공은 중개 업무 보조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딱 바로바로 판단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자, 이번에 중개업, 요런 것들은 시험 반드시 나와요. 그죠? 개념상으로 단순히 중개만 한 것이냐, 아니면 중개를 업으로 했느냐, 또 이제 하나 더 보탠다면은 본업을 했느냐, 부업으로서 겸해서 겸업을 했느냐, 요 세 가지 개념입니다. 시험 100% 반드시 나와요.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거죠. 알선만 되면 중개가 된 거고, 그 알선하는 중개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것을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두 가지의 구별 실익은 뭐 때문에 구별하지요? 시험 꼭 나오죠?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까지만 했다면 처벌되지 않고 허용이 되는데,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까지 했다면 어떻게 된다 이고요? 처벌됩니다. 그렇죠? 3년 3천으로 처벌되지요. 그래서 무등록인데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 반복을 했어요.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처벌되지 않는다. 무등록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했지만 복비를 받지 않았어요. 중개를 한 것이 중개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똑같은 얘기인데 복비는 받았지만 계속 반복이 아니라 우연히 꼴랑 한 번만 했어요. 이때도 중개를 한 것이지 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등록으로 복비를 받지 않고 했다, 처벌되지가 않고, 무등록인데 한 번만 했다, 그때도 처벌되지 않아요. 복비도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무등록을 했을 때 처벌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판례나 대학 교수들은 의뢰받고 이 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해석합니다. 보수받고 이 말에 포함된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복비는요, 누구한테 복비를 달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의뢰인에게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은 문제 낼 때 의뢰를 받고 이 말을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비 받고 중개를 계속 반복업을 했다면 중개업이다 하면 맞다 가셔야 돼요. 아니, 의뢰가 받았잖아요 했더니 대학 교수 하는 얘기가, 아니, 복비를 의뢰인이 받지 그러면 뭐 질질한 사람이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비 받고 이 말 안에 의뢰받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의뢰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이다 하면 오다 X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구별은요, 겸업 보수는 제한이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잖아요. 복비는 중개 보수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있다. 일정한 보수. 그래서 이 한도를 초과하면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스. 요 개념은 시험 반드시 나와요. 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반복 계속성 영업성이 없이 우연히 꼴랑 한 번 중개하고 복비를 받았어요. 복비를 받아도 계속 반복으로 했나요? 우연히 꼴랑 한 번 했나요? 우연히 꼴랑 한 번 한 거예요. 업이다 아니다? 업이 아닙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X. 복비 받았잖아. 업이잖아. 그러면 털렸잖아. 점수 안 나오잖아. 치사잖아.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죠? 의뢰받고 복비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 요건이 다 충족됐을 때 중개업이라고 한다는 거. 그럴 때 무등록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는 처벌된다는 거. 그 개념. 자, 이번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잘했네요. 뭐 등록도 안 했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복비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대. 그럼 복비는 당연히 의뢰인에게 복비 받았겠지요. 그러면 의뢰받고 복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으니까
중개업 해당이 된다. 해당되는데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는 틀린 거예요. 해당된다고 하셔야 되고 얘는 해석상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했으니까 얘는 처벌됩니다. 어떻게 처벌된다? 3년 3천으로 처벌돼요. 처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처벌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에 일정한 보수를 받았대. 의뢰받고 복비받고 중개를 컨설팅에 부수하든 어쨌든 무엇으로 했대요? 오브로 했대. 의뢰받고 복비받고 중개를 오브로 했대. 편의점에 부수해서 하든 세탁소에 부수해서 하든 이 중개를 컨설팅에 부수해서 하든 중개를 업으로 했대. 그럼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죠. 뭐 업이죠.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자, 그리고 얘도 컨설팅 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습니다. 뭐만 가지고 있다? 입만 가지고 있어. 나불나불 입만. 그럼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 상담만 하고 끝내야 돼요. 좋은 정보 있어요. 사장님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야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무소 세요. 계약서 써주고 복비까지 다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를 복비받고 중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버렸다. 이거 뭐가 된다?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얘도 컨설팅 얘도 뭐가 된다?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자, 얘도 어떻게 처벌된다? 3년 3천원 처벌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이다 해서 처벌돼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사실은 본질이 같은 겁니다. 자, 또 기억나시는 거. 컨설팅 업자 이 자리에 또 뭐가 들어온다?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는 중개업을 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쓸데없는 자격증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변호사 업무에 수행해가지고 부수해가지고 의뢰받고 복비받고 중개업을 하면 얘도 뭐가 된다?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 처벌됩니다. 오케이, 나이스.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복비를 받고요. 복비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무엇을 했대? 업을 했대.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다? 오지요? 예, 아니 또 어떤 분은요, 그죠? 토지만 했대잖아. 근데요. 아니 토지만 했대잖아. 아, 그랬어요. 아니, 토지만 했대잖아. 근데요. 그러니까 물건은 자기 자유예요, 자유. 토지만 전문적으로 하든, 아파트만 전문적으로 하든, 그건 자기의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의뢰받고, 불특정 다수로 의뢰받고, 복비받고, 자기 전문을 중개를 업으로, 이거는 자유의 자유 했다면 뭐다? 중개업을 한 거잖아요. 오케이. 토지 전문적으로 중개업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등록한 자가 토지 전문 중개업을 했다? 나이스 브라보. 무등록인 자가 토지 전문 중개업을 했다. 이때는 깜빵 가는 거예요. 어디에 갑니까? 3년? 3초로 가는 거예요. 나이스. 예, 됐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5번은 시험에 뭐만 무시에 나왔던 거죠? 의뢰받고 보수받고 저당권 설정 행위의 알선을 오브로 합니다. 의뢰받고 복비받고 부동산 저당권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알선하게 되면 이거 중개죠. 중개를 오브로 했으니까 중개업에 해당이 되겠지요. 됩니다. 자, 콤마. 그 행위의 알선이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달리 볼 바도 아니다. 판례가. 그죠? 아파트 저당은 왜 잡습니까? 금전 소비자 돈 빌리려고. 돈도 안 빌리는데 아파트 저당 잡을 일은 없죠. 은행 가서 내가 아파트 저당 잡으러 왔어요. 은행 직원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아니, 돈은 필요 없어. 우리 아파트 담보만 제필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냐고요. 돈 필요 없다니까. 그렇습니다. 삐 해가지고 청원경찰이 옵니다. 청원경찰이.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요. 같이. 돈 빌리니까 그 담보로 아파트 저당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달리 볼 바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뢰받고 보수받고 그것을 무엇을 했다? 오브로 했으니까 중개업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X. 자, 정답은 몇 번? 4번 정답. 오케이. 됐어요. 자, 혹시라도 헷갈리셨다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헷갈리셨다면 예전에는 봤었는데 이제 반복을 조금 그래가지고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5번만 헷갈리시면 돼요. 진짜로. 지금 이제 2번 헷갈렸다 그러면 3번 더 헷갈리시면 되고, 지금 이제 4번째 헷갈렸다 그러면 한 번만 더 헷갈리시면 돼요. 그럼 이제 5번째 정도 반복되면 절대로 시험장 가서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그럼 3번 갈게요. 3번은 별거 아니죠. 자, 자격증을 빌려줘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일시적으로 아마 빌려줄 수 있다. OX, X.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격증 양도대여. 자, 등록증 양도대여로 처벌이 되려면 판례가요,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빌려준 자는 내가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판례가 똑같아요. 내가 빌려주면 이걸 가지고 빌린 자가 나로 행세하고 중개 업무를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거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면서, 그렇죠? 선의 악의, 악의 알면서, 악의 선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악의 알면서 빌려줘야 돼요. 내가 빌려주면 일할 거다, 이걸 알고 빌려줘야 되고, 빌린 자는 빌려만 놓고 일을 안 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빌린 자는 실질적으로 중개업무 수행을 해줘야 돼요. 그죠? 빌려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복비도 받고 계약서도 쓰고. 그랬을 때 이제 얘도 알고 빌려줬고 얘도 실제로 일을 했다 해서 둘 다 처벌되는 거죠. 빌려줬다, 자격증을 빌려주면 뭐가 취소된다? 자격이 취소가 되고, 등록증을 빌려줬어요. 그럼 뭐가 취소된다? 등록이 취소가 되고요. 빌려준 자도 형벌은 어디로 간다? 1년 1천. 빌려받아서 일을 한 자도 어디로 가요? 1년 1천. 거기에다가 이제 개정된 내용이 요것을 알선한 자도 형벌은 어디로 간다? 1년 1천이다 했어요. 그죠? 오케이. 자, 양도대여 관련된 판례.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이 판례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아.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양도대여로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포인트가 얘가 실질적으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거든요. 일을 했다면 처벌이 되고 빌려만 놓고 일을 안 했다면 처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일을 했다 안 했다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판례가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OX, X. 자,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는 빌린 자가 계약서를 다 썼어요. 계약서 다 쓰고 복비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 빌려준 자가 가서 자기가 한 것처럼 형식을 취해요. 그래서 빌려준 자가 가서 이 계약서에 무엇을 찍어준다? 도장을 딱 찍어줘요. 계약서 도장을 딱 찍어줘요.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형식으로 봤을 때는 얘가 쓴 계약서처럼 보여요. 여기에 갑의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다 일을 한 거예요? 얘가 빌린 자가 일을 다 했죠. 그럼 얘는 일을 했다 안 했다? 일을 했다. 처벌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1번 보시면 일시적이나마 대여할 수 있다니 당연히 틀렸고요. 자, 이번에 무자격자인 을이 자격증을 빌린 자예요. 빌린 자가 동업 형식으로 어떻게 했다? 중개업무 수행을 했죠.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동업 형식으로 어떻게 했다? 일을 했어. 그럼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럼 양도대여로 처벌이 되는 겁니다. 형벌의 대상이 된다. OX. O. 어떻게 해요? 1년 1천. 정답 2번. 오케이. 자, 만약에 또 판례가 또 다른 게 있죠. 무자격자로 하여금은 중개업무 수행을 하지 않도록 했다면, 너는 자격증 없으니까 계약 쓰지 마라 했다면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동업 형식으로 투자를 받아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했지만 너는 무자격자니까 돈만 투자해라. 너는 자격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도록 했다면 그때는 양도대여로 처벌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판례도 있고 이 판례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무자격자가 무사했다. 중개업무 수행을 했죠. 했으니까 계약서를 쓴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계약서를 쓴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1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3번에 요거 무슨 사건이죠? 오피스텔 사건이죠? 거래행위. 자, 직접 둘째 줄에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X행위는 중개가 아니라 거래행위입니다. 거래행위. 거래행위니까요. 거래사고냐 중개사고냐라고 물어보면 거래사고예요. 거래사고라면은 그때는 중개업의 보증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렇죠? 오피스텔 사건. 자격증도 빌리고 등록증도 빌리고 불법으로 사무소 차려놨는데 오피스텔 주인이 세를 좀 놔주세요. 그래, 알겠어요. 세 놔드릴게. 세 들어온 사람한테 이 오피스텔은 내 거다라고 하고 내가
주인이다 해서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해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 싹 다 받아가지고 들고 도망갔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거래사고입니까? 불러서 중개하는 중개사고입니까? 거래사고. 이거는 내 거다라고 직접 거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거래사고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판례인데 어쨌거나 문구상으로 거래 당사로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개인이다? 아니다. 중개인이 아니라 거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무자격자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명의를 이용해서 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머나 거기에 관계없이 외관상 직접 수행한 듯한 형식을 도장을 찍어줬느냐, 형식을 따라 판단해야 된다. OX X죠. 앞뒤가 서로 바뀐 겁니다. 그렇죠? 앞뒤가 바뀌어요. 실질로 판단할 문제이지, 외관상 형식을 지은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앞뒤가 서로 바뀌었어요. 에? 그렇습니다. 앞뒤가 이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앞뒤는 똑같아. 1588 앞뒤가 똑같은 1588. 자, 그래 앞뒤가 서로 바뀌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4번 X. 자, 그다음에 5번 자격증이 없는데 직함에다가 대표라고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판례. 그죠? 공인중개사 5글자는 아니지만 대표라는 2글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유사한 명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으면 대표라는 말 쓰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유사한 명칭에 해당이 되는데 볼 수 없다 했으니까 X. 자, 그럼 자격증이 없는데 대표라는 말 썼다. 어떻게 처벌된다? 1년 1천으로 처벌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4번 갑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기본 개념 4가지 기본 정책을 심의, 토론, 의견하는 위원회입니다. 자, 기억에 4가지 기본 정책인데 보수 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오, 작년 시험 문제죠. 4가지 기본 정책이 무엇이었어요? 손자 보육 정책. 손자를 어떻게 잘 키울까? 손자 보육 정책. 자, 우리 요 이론 총정리 지금 페이지가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8페이지. 자, 이론 총정리 교재 8페이지에 정책심의위원회 맨 밑에 그죠? 뭐다? 손자 보육 정책. 오케이. 그 4가지 기본 정책을 심의 합니다. 그래서 보수 변경 심의할 수 있다고 해서 오. 자, 위원회는 위원장은 누구예요? 국토부 제1차관 한 명을 포함해서 어디에 다 모인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다 모여야 돼요. 세븐일레븐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오, 그렇죠. 세븐일레븐. 오, 자, 이것에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자, 리얼에 위원장이 부득이한세로 직무 수행할 수 없다. 위원 중에서 호선 선거된 자가 직무 대행한다. X 어떤 위원이냐? 미지직 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둔 위원이 직무를 대행을 합니다. 그렇죠? 미리 지명해둔 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원이냐? 미더덕 아닙니다. 미지직 맞습니다. 그래요. 미지직 위원. 자, 그래서 호선한 자가 한다. X. 자, 그러면 옳은 걸 찾아라. 정답은요? 1번, 그죠? 1번 기억하고 니은. 아싸. 아이고, 쉬워라. 자, 넘어갑니다. 5번 문제. 교육인데요. 자, 교육은 9페이지 나오네요. 교육은 이론 총정리 9페이지. 몇 종류가 있다? 4종류. 그렇죠? 자, 바로 봅니다. 실무교육 받았어요. 사장님 되고자 실무교육 받았어요. 2년마다 교육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무슨 교육이다? 연수교육, 연수. 2년마다 시도의사는 연수교육 받아야 되고. 자, 이번에 분사무소 책임자, 지점장이 되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쪽이에요. 무슨 교육 받는다? 실무교육, 전문교육,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고용 신고 일전 1년 내에 받은 것만 효력이 있을 겁니다. 시도의사 갈 거예요. 자, 연수교육 받는다. 이게 틀렸네요. 실무교육을 받아야지
책임자가 새로이 될 수가 있다는 걸. 그리고 실무교육 받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2년마다 연수교육 받는 거. 오케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연수교육 받아라 하면 X. 자, 3번에 고용관계 종료, 일 그만두고요. 1년 내에 다시 보존이 되고자 해요. 그때는 직무교육이 뭐가 된다? 면제.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다만 보존이 그만두고 1년 내에 개공이 되고자 합니다. 지점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때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때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같은 보존이 되고자 할 때는 직무교육은 또 받을 필요가 없다. 몇 년 내에? 1년 내에 되고자 할 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에 실무교육은 이빨이 쉐리한 것이고, 그렇죠? 정답은 3번이네, 그죠? 이빨이 쉐리. 연수교육은 이빨의 숫자. 이빨은 윗이빨 12개, 아랫이빨 16개죠. 그죠? 위에 12개, 밑에 16개. 2개 닿으면 이빨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이야. 그래서 서너 시간 했으니까, 이것도 X. 자, 그 다음에 5번요. 교육의 지침. 자, 교육은 누가 합니다 하면 시도지사가 하는 것인데, 시도지사가 4가지 교육을 다 시도지사 원칙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 바리스타 교육은 등록관청도 할 수도 있고, 사고 예방교육, 개판인 것은 시도지사도 할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나 등록관청도 할 수 있고, 어쨌거나 4가지 교육의 주체는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합니다. 그럼 시도마다 다른 것을 하면 곤란하니까 위에 계신 국장이 무엇을 내려준다? 교육의 지침을 내려줘. 지침은 세부적으로 내려줍니다. 교육의 대상, 과목, 시간, 수강료 얼마 받아라, 실무교육 20만 원 받아라, 연수교육 15만 원 받아라, 직무교육 5만 원만 받아라, 수강료까지 다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지침에는 수강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OX, X. 자, 돈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 무조건 우리 과목에는 무조건 X입니다. 우리 과목에서 돈은요, 어디라도 중요한 지침이나 규정이나 뭐라도 돈은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어디라도 돈 문제는 다 들어가요. 우리 과목에서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 자, 그게 어려워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어쨌거나. 예, 그렇죠? 그래서 돈 문제는 어디라도 다 들어가는데 우리 중개법에 수강료는 그렇지 않다 했으니까 X죠, X. 자, 정답 몇 번? 3번 정답. 오케이. 자, 그랬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안 틀렸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갑니다. 6번에 법인의 등록 기준 시험 문제 몇 프로다? 100%. 자, 이론 총정리 기준으로는 11페이지에 나옵니다. 바로 뒷장에 11페이지. 자, 법인의 등록 기준 목적이 몇 조냐? 14조.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 자본금은요, 5천만 이상의, 그죠? 상법상 회사이거나 조합법상의 조합인데, 영리회사, 영리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야 되고, 대표자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경영인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되고, 경영진들은 전원이 다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고, 결격사유 없어야 되고,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자, 기억 보실게요. 목적요, 목적.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인데, 14조에 중관상 기분 경격, 중개업은 당연히 나오고, 주택 분양 대행업이 14조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얘기죠.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은 14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조에 있는 규정된 업무니까 이걸 할 목적으로는 등록할 수가 있죠. 오. 자, 니은에 자본금 5천만 이상 되면 되고요. 상법상 회사일 때 회사의 종류는 불문하니까 유한회사일 수도 있고 유한책임일 수도 있고 주식회사일 수도 있고 합자회사일 수도 있어요. 한 명도 되고요. 자,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것에 대표자 자격증을 제외하고도 임원, 사원, 경영진들이 7명이라면 그 중에 2명이 공인중개사인데 너 X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 그럼 7명 중에서는 3, 7은 21. 그러니까 2명 넘어야 돼요. 그죠?
세 번째 사람, 그거 세 번째 사람 포함되어야 되죠. 그죠? 세 번째 사람은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7명 중 몇 명? 3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에 합니다. 자, 리얼에 분담 설치할 때 책임자, 지점장이 되려면 실무교육 받는 것이 맞는데, 보조,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X, 보조는 실무교육 받을 필요가 없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정답은 1번. 1번 기억하고 니은. 이것도 지금 다 맞췄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혹시라도 나 6번 틀렸어요 그러면 아마 본인만 틀렸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요. 그래도 이제 용기 잃지 마시고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남들 다 맞추는 건 틀렸지만 남들 틀린 건 맞추면 되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몇 번이다? 7번이에요. 자, 7번 보시면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자. 등록할 수가 없다. 그 말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격 사유, 자, 요거 이제 이론 총정리 기준으로는 11페이지부터 또 계속 나옵니다. 그죠? 결격 사유. 미성년자, 피한정, 피선 좀 빨리 할까요? 미피피파, 제피에피에, 2벌 33, 취소 3년, 정지 기간,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에 들어간 자가 있는 법인까지 해서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번에요. 자, 요건 이제 기본 개념인데요.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한 번만 해볼게요. 결격 기간 중에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근데 결격 기간 이전에는 등록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결격이었는데 결격이 해소됐어요. 결격이 해소된 다음에 등록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OX를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격 기간 중에는 등록을 한다, 못한다? 못해. 근데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니면은 등록할 수가 있는 거고, 결격이었는데 결격이 해소된 거예요. 결격 해소된 이후에는 등록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지 그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등록할 수 없는 자, 요 결격 기간 중에 있는 자만 찾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은요. 피한정 후견 개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너 맛이 갔다. 법적으로 개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 조금 침을 흘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결격입니까 아닙니까? 결격 아닙니다. 피한정 후견인 결격이 되려면 피한정 후견 개시 뭘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돼. 법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피한정 후견 개시 피한정 후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결격 사유 자체가 이거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이 된다, 안 된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1번은 등록이 돼요. 자, 주의하시고 2번에 파산 선고는 결격인데, 그런데 복권이 돼서 결격해서 뭐가 된다?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으니까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번에 이중사무소 떴다방을 설치해서 사무소 등록 취득했어요. 이중사무소 상등시 등록 취득되었다면 몇 년간 결격이에요? 3년간 결격인데 그 3년이 경과가 되었으니까 결격해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으니까 결격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등록할 수가 있다. 자, 4번. 벌금 앞에는 항상 어떤 법 위반만 결격이다? 2벌 33. 이 법 중개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만 300 이상일 때 3년간 결격이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먹었다면 결격 사유 자체가 아닌 거예요. 결격 자체가 아니니까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시험에 그냥 나오는 거요. 집행유예 받았다. 그러면 예전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도 또 몇 년? 2년. 그렇죠. 집행유예 만이 결격이거든요.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이 아닌데 유예 중에서는 집행유예 만이 결격이에요. 그래서 그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얘는 뭐다? 결격이에요. 결격이니까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5번. 나이스 됐죠? 예, 그래요. 정답 5번. 아유, 쉬워라. 자, 8번 갑니다. 개업 공인자 겸업. 자, 법인인 개공은 몇 조만 하더라? 14조만 하더라. 14조는 시험 문제에 몇 프로 나오더라? 100% 반드시 나오더라. 13페이지 이론 총정리 기준으로 13페이지 14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더라. 자, 그러면 법인은 14조만 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는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14조는 다 원칙적으로 다 할 수가
있다. 다만 개인 중에서 14조 중에서 부칙 개공 한 분은 14조 중에서 무엇을 못한다? 경매, 공매, 알선대리를 못하더라. 그럼 경공매, 알선대리 빼고 나면 나머지 14조 업무는요, 모든 개공이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개공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든 개공은 14조에 나와 있는 다른 개공 대상으로 경영 기법 정보 제공을 겸할 수 있다. OX. 그렇죠. 법인도 할 수 있고 개인은 그냥 할 수 있고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번 O. 자,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하게 되면 법인이 아닌 모든 개인 사업자죠.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부칙 개공. 자, 그 개인 사업자는 법인인 개공에 허용된 겸업 업무 14조를 모두 다 할 수 있다. OX. X. 부칙 개공인은 14조 중에서 경매 공매를 못해요. 그래서 2번은 X. 자, 그 다음에 3번 20의 기출인데요. 법인 개공은 몇 조만 할 수 있다. 14조만 할 수 있는데 이 겸업이란 말이에요. 부업. 부업 겸업은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업을 해야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부업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바를 해야 됩니까? 알바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공부하는 수험생이 알바할 수도 있죠. 근데 알바를 해야 될 의무 없죠.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코끼리 코 꼭 붙여야 됩니까? 봉투 붙여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법인에서요. 중개업 빼고 나면 14조 중에서 남은 6개는 다 뭐다? 겸업이에요. 겸업. 부업. 부업이니까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을 겸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한다면 틀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법인인 개공입니다. 14조에 이사 도배 업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14조는 이사 도배 업체에 대한 뭐가 나온다? 알선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직접 도배 이사업을 경험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그에 대해서 알선만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분양 대행업을 경험할 수 없다. X. 개인은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능력껏. 그래서 할 수 없다. X. 정답은 1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8번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 맞췄었겠죠. 자, 9번 갑니다. 직원 이야기 옳은 것을 찾았어요. 1번 OX. X. 고용하면 10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시험 문제 100% 반드시 나오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종료신고. 열받아 잘랐다면은 며칠 내에 종료신고한다? 열흘, 10일. 자, 1번은 고용신고잖아요. 고용신고니까 10일이 아니라 업무 개시 전까지. 직원이 일하기 전까지 사장님이 고용신고하셔야 되고. 자, 2번. 보존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를 본다. X.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보존이 화장실 갔다 오면 사장님은 화장실 안 가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자, 그 다음에 3번에 종료하려고 하는 때 사전에 미리 종료 신고해야 한다. OX. X. 종료한 후입니다. 종료 후. 먼저 잘라요. 왜 자르다? 열받아 잘라요. 사장님이 보존을 열받아 잘랐어요. 왜 열받아 잘랐어요?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먼저 자릅니다. 자르고 나서 사후에 신고하는데 며칠 이내에? 10일 내에. 그러니까 종료 후 신고하는 것이지 종료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면 틀려요. 그렇죠? 3번 X. 자르고 싶은데 보존아 너 청소 제대로 안 하네. 내 자르고 싶은데 지금 자르기 전에 신고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장님 목이 잘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잘라야 돼요. 자르고 나서 이제 사후에 종료 신고를 사후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소공을 고용했죠. 고용 신고할 때는 고용 신고서만 사장님이 써가지고 직원 고용했어요 하고 구청에다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구비 서류가 필요가 없어. 직원이 자격이 있는지 직원이 교육받은지는 고용 신고서만 쓰면 인적 사항만 기재 제출하면 지들이 다 알아서 확인해요. 나이스. 그래서 직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맞네요. 그죠? 자, 다만 고용 신고할 때 첨부서류 들어가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그렇죠? 외국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 구청에서 이 외국인이 그 나라 가서 깜빵 갔다 온 줄 몰라. 그래서 외국인일 때는 하나 붙여야 돼요. 사장님이 뭘 붙인다? 스스로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만 붙이는 겁니다. 결격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소공 자격증 사본은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요. 자, 5번은 소공인은 인감점에 따라 신고한 인장동을 한다. X죠. 개인은 인감도장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인감도장은 고위집에 간직을 하고 어떤 도장? 아무 도장인데 실명 들어가 있는 도장,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나타나는 성명,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하. 가죽 치세로 하시면 돼요. 가죽 10세가 아니라 가죽 치세 이 도장 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 X.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넘어갑니다. 자, 10번 조금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10번에 명칭 아이고 쉬워라. 옳은 것을 찾아라. 정답은 1번. 아닌 자가 계곡만 쓰는 명칭 썼다. 이거 들어간다. 1년 1천이에요. 자, 몇 개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2번. 아닌 자가 이 명칭 썼다. 등록관청 철거할 거예요. 명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 나왔는데 대표자 나오면 틀려요. 지점에는 지점장. 분사무소는 누구 이름을 써야 된다? 책임자. 분책. 쏘으셨나요? 멜롱멜롱. 했던 게 28회 때. 예, 쏘시면 안 되죠. 분사무 책임자. 자, 광고물. 5개의 광고물은 간판 얘기거든요.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X. 간판은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사무소 명칭을요. 개공이가 명칭을 잘못 쓴 거예요. 등록 취소가 아니라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11번 보고 쉬었다 할게요. 하나만 더 보고요. 광고 옳은 것을 찾으세요. 1번. 보존 이름을 광고에다가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보존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X. 명시했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 2번 정답. 광고는 누가 관리한다? 광고 국토부 장관. 광고국장. 권리금은 누가 부해준다? 국장. 광고도 누가 지적 관리한다? 국장. 자, 그래서 광고하는 방법, 기준, 이것은 국토부 고시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3번. 허위 광고했다. 사실과 다르게 거짓 광고했다면 꼬지른 자에 돈 준다고 X입니다. 순간 헷갈릴 순간. 포상금 제도는 법 개정이 없어요. 누구를 꼬질러서 돈 줍니까? 부양, 무양, 아강, 그죠? 아빠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다. 부양이고 무양이다. 아광급 빛나는 악어야. 자, 이때 거리주서 교란 행위는 뭐다? 턱 꽝꽝 시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공이가 아닌 자가 광고했다면 이거는 간첩이에요. 개공이가 아닌데 개고처럼 광고했다. 요거 꼬지르면 돈 줘요. 건당 50. 자, 근데 요거는요. 개공이가 허위 광고했다. 이거 꼬지르는 거 돈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돈 주는 것은 뭐다? 아닌 자가 광고한 거. 개공이가 아닌데 물건에 대해서 광고한 거. 이것이 포상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 X. 자, 4번 인터넷 이용하는 경우. 자, 인터넷 이용해서 광고할 때는 기본 광고사항을 자, 우리 잠깐 볼게요. 아이고야, 이거 내용 다 아는데 자꾸 하려니까 민망은 한데 혹시라도 이제 또 순간적으로 헷갈리실까봐. 자, 17페이지 가보셔요. 17페이지. 자, 요거요. 17페이지 가보십니다. 요거 이제 갖다 금방 쉬었다 할게요. 괜찮아요? 예. 야, 허리 나가 있다. 아니, 아직 안 나갔어, 허리가. 자, 괜찮아요. 자, 12페이지. 17페이지 가보셔요. 이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헷갈린다니까요. 자, 12페이지 가보시면 맨 밑에 표시 광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물에는 이름을 써라, 광고 실명제, 성명 표기 의무인데 요게 기본 광고 표기 사항이 사무소 관련해서 사무소 실명제, 소연 명칭 등록번호, 그다음 개공의 이름입니다. 요거는 기본 광고 명사항이고, 자, 인터넷 광고할 때는 요 밑에 거만 합니까? 위에 거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다가 추가합니까? 추가네, 추가. 이 포인트가 추가.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도 기본적으로 광고 실명제 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공의 이름, 사무소지, 연락처, 명칭 등번호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추가되는 것이 뭐다? 물건에 대해서 쏘면 먹으러 가자,
종신이형 쏘면가 종형. 그 다음에 건물 때는 건물 위에서 총을 쏘죠. 건물 총 쏴. 빵빵. 맞지? 욕. 씨. 입주관. 관소로 들어가자. 빵빵. 욕. 입주관. 요것은, 그죠? 추가되는 겁니까? 이것만 하는 겁니까? 추가. 여기에다가 플러스 추가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한 번은 시험 나올 거라 그 말이에요. 요거 외워주시는 거예요. 총싸, 빵빵, 욕, 입주관. 오케이, 건물일 때. 자, 그러면 이제 요 지문이 있잖아요. 이미 시험에 떴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떠 있습니까? 시험에, 그죠? 예. 자, 요 4번 지문요. 인터넷 광고할 때에 사무소 실명제, 사장님 이름, 이거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까지 지문이 떴단 말이에요. 오다 X다. X죠? 기본 명시사항이니까 이런 명시를 해 주는 겁니다. 명시해 주면서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추가. 뭐를 추가하느냐? 그걸 추가하면 돼. 오케이. 그렇죠. 인터넷 광고할 때도 기본 명시사항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하지 않아도 된다. XX. 그래요. 오케이, 됐어요. 자, 5번. 모니터링을요. 그렇죠? 계속 광고, 허위 광고인지 지켜보고 있죠.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눈이 아프니까 다 위탁해놨어요. 기본 모니터링 있고 수시 모니터링 있어요. 기분 33. 기분은 33하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월 합니까? 6개월마다 합니까?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기분은 33하다. 아싸, 기분 33. 기본 모니터링 분기별로. 그래서 6개월마다가 아니라 3개월이지, 3개월. 3개월 분기별로. 자, 그럴 때 국장이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모니터링 수탁 기간은 기본 계획서를 언제까지 국장이 제출한다? 계획서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그 다음에 1사부 다음 연도에 대해서 1사분기 끝나면 분기 끝나고 며칠 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30일 내에.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33 이렇게 됩니다. 어쨌거나 기본 모니터링 숫자가 뭐가 나와 있냐? 3만 3. 6개월 하면 X죠? 됐어요. 정답은 2번.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맞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설명 열심히 하지? 그냥, 뭐 다 알고 있지만 또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몇 개가 헷갈렸는데, 설명 들으니까 정리가 된다. 그러면 됩니다. 난 다 틀리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괜찮아. 여기서 하시면 돼. 자, 뭔 얘기냐 하면요. 빵점 맞으거나 100점 맞았거나, 이제 요 수업이 끝나잖아요. 한 2시쯤 전에 끝날 거예요. 그죠? 끝나면 결과는 똑같아. 그렇잖아. 지금 40문제인데, 잘 생각해 봐요. 40문제인데, 내가 공부를 잘해. 열심히 했어요. 100점 나왔어요. 100점 나왔어요. 오, 그분은 훌륭하지. 무슨 합격하고. 나는 빵점 맞아도 돼요. 10점 나도 돼요. 20점 맞아도 돼요. 근데 지금 보고, 이해 다 된단 말이에요. 그 40문제 똑같은 거 또 나오면 100점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요거 다 들으시고 정리된 상태에서 3시에, 만약에 오후 3시에 똑같은 문제 똑같이 본다. 그러면 다 몇 점 나온다? 100점 나오잖아요. 그럼 결과 똑같다는 거예요. 쉬었다 할게요. 예.